안녕하세요. 아실로의 인메딕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지만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와 관련해서 외상적 죽음과 남겨진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외상적 죽음이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혹은 폭력, 절단, 파괴에 의한 죽음, 예방할 수 있었으나 예방하지 못한 죽음, 우연적인 죽음, 다수의 죽음 등을 포함합니다. 외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는 전멸불안이나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 등으로 인한 반복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외상적 죽음은 개인적 사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사건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집단적 외상이라고 부릅니다. 외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정체성의 파괴를 경험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기억의 파괴는 자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아는 분리되고 이해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게 되어 외상 이전의 자아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관계성의 파괴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삶의 안정감은 파괴되고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져 무력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외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는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존자는 자신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죽을 수 있었다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현될 겁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는 외상적 충격에 압도됩니다. 이러한 외상적 충격은 억압을 통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의 상태이며 항상성의 회복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또한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의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의미화의 시작은 죽음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삶은 그 죽음과 사건의 순간에 멈추어 있습니다. 즉, 인과적 설명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지된 채 반복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의미 탐색을 로고테라피라는 학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사건들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는 의미 탐색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사랑을 통해서 찾습니다. 셋째, 고난을 받아들이고 창조와 즐거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우리의 삶의 불가결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석의 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항상성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재난과 사회적 참사에서 사회와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참사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만들어냅니다.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족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접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사고와 재난 이후 국가와 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며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그들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고 추모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공적 애도는 공동체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신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며 이웃과 국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상실로 인한 슬픔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아픔을 이해하고 또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사망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울 수 있도록 해주며 죽은 사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은 유가족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적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유가족과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한 후 자신의 아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아는 것은 유가족을 괴롭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만의 언어를 통해 인가적 이해를 획득하고 자신의 주체적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본래의 자기성으로 재적응하는 것이 외상과 애도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상실을 경험한 유가족과 우리 사회의 깊은 애도를 전하며 그들이 충분히 자신만의 말을 함으로써 고통을 겪어내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외상적 죽음에 대해 알고 우리와 사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들의 주변에서 좋은 지지 자원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또 예술을 통해 그 마음을 담아내는 작업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